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오늘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D-Day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가 궁금한데 어제 삼성전자가 신저가 갔다가 물론 시원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반등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자리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실적 발표 이후가 좀 변곡점이라고 평가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 저항 구간을 꽤 오랫동안 지금 맞물려 있는 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대장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지금 큰 기대를 부응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 많이 소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이렇게 실추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어떤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R&D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사실 회계상에서의 처리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제 R&D 투자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경영진 교체를 전문 경영직으로 교체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SNS상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최종적인 스탠스는 이제 오늘이 한 번 더 분기점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오만전자라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지금 얻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타격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D램 부분들에서의 수출 실적들이 이제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패닉셀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사실 뭐 괜한 소리를 많이 했었죠. 네.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악재성 평가를 많이 냈었는데 반도체의 겨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히려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 더 높게 탄력이 갔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 내에서 어느 시장을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행 이슈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오버행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완화가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양호하게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면은 다시 한번 이제 단기적인 거래 추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3분기 이후에 대한 즉 이제 4분기와 내년 전망치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망이 다소 좀 부진한 현상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HBM 시장에서의 버팀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의 주도로 슈퍼 AI 부분들이 얼마나 선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가격에 대한 디메리트가 언급되지 않아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반도체 기업들에서 좀 공격적인 레포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일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보는 것만으로 가지고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IB들이 어떤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긴축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완화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대표님.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삼성전자 살까요? 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 자리 만약에 오늘 빠진다면 올라간다면 어떠한 대응이 맞을까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장기 컨센서스를 기대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너무 매력적이겠죠. 다만 이제 향후 이제 12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놓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전에 8만 전자를 단기적으로 탈환을 한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이제 축차적인 그러니까 즉 6만 5천 선, 7만 원 선 사이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우리가 단계적 상승을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유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의 부분들을 이제 계속 언급을 하면서도 꽤 시원하게 금리 인하 한다라는 언급은 또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거는 한국 시장에서의 주식 시장, 특히나 이제 이 증권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시장의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면은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쉽게 주가를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장중 매매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매집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12개월치의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 향후 이제 10% 이상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매력적인 자리나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플러스 10% 정도 바라보면서 대응하자 말씀 주셨고 SK하이닉스 너무 좋아요. 메모리마저 삼성을 제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20만 원 갈까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점이 굉장히 많죠. 이미 이제 시장 점유 자체를 굉장히 선점 효과를 굉장히 잘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리눅스, 그러니까 OS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납품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겠다, 네.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8월인가요? 이때 삼성전자가 레드햇 인증을 한번 받았었죠. 이 레드햇 인증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CXL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들쑥들쑥했었는데 이 레드햇 인증을 하는 이 레드햇도 마찬가지로 이 리눅스 OS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실적을 잡는 기업입니다. 즉 이번 SK 하이닉스의 성과는 무엇이냐? 이만큼 이제 OS 부분까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버향 부분들에서의 실적을 계속 강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AI 시장에서 실적을 가장 만들 수 있는 특히 이제 미국이 최근에 언급했던 슈퍼 AI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위치를 공고히 지켜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지금 미국의 대선으로 인해서 사실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뭐 특정 후보에 대한 부분들의 언급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AI 산업에 대한 주도성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어떤 가격적 메리트를 갖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이 SK 하이닉스와 간의 어떤 돈독한 동맹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탑픽이 SK 하이닉스였었는데 오늘도 같은 관점이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SK 하이닉스를 계속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도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주가 회복을 잘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반도체의 탑픽은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의 시총 회복을 기점으로 보고 나서 사실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마이크론 역시도 굉장히 좋은 탄력세를 나타냈듯이 이번 SK 하이닉스 오늘 이제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어떤 조정 여파는 좀 일부 나올 수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고개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20만 원 볼까요? 우선 20만 원 이후의 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심리적 저항 구간이 굉장히 깊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손절가를 좀 꽤 깊게 드린 원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변동매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접근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16만 원과 20만 원 밴드에서의 부지런한 매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매집 관점으로 가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무리한 매도 물량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하다. 16만 원, 20만 원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어제 2차 전지가 정말 좋았는데 사실 이제 2차 전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제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배터리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리거 역할을 제대로 해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에 이제 테슬라의 모습이 이전과 꽤 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수익을 잘 내지 못하고 더불어서 이제 자동차 가격을 인하하는 등 굉장히 들쭉날쭉한 정책들을 펼치면서 생존에 좀 급급했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번 5월과 6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부분들을 포석을 잡기 시작하면서 실적 컨센서스 회복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테슬라라는 기업을 초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대외 판도를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이제 4680 배터리를 주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한국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 문제 뭐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에 비하면은 오히려 화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 현지 내에서 자동차를 제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자동차 자체에 대한 안정성 부분들과 이제 사후 평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 배상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도 커지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호재만 보고 우리가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에 강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과거 이제 중국에 의존적이었던 전기차 시장이 이제는 다국적 국가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완화적인 모습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사실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비롯한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됐던 전기차에 대한 개별 관세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내용에 대한 결정이 10월 30일까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빨리 진행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중국과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투표 결과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발목을 잡는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때문에 이번 관세 결정이 상당히 완화적으로 될 것이다 기대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최종 결정이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반대표에 여전히 독일과 헝가리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기권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깊은데요. 이 기권표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효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 그러니까 즉 거부하지 않았다, 반대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공격적인 관세가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대 관세 폭이 지금 45%까지 늘어 있는 기업들인데 바로 이 기업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입니다. 특히 유럽 내에서의 가장 침투력이 높았던 기업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유럽 내에서의 제조업의 부활, 즉 유럽 현지에 나와 있는 2차 전지 기업들 그리고 유럽 향 수출을 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의 기회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와, 2차 전지부터 자동차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좀 이야기 풀어주신 것 같은데 바로 탑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자리 2차 전지 사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살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기대감이 테슬라 향으로 굉장히 많이 먼저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덜한 SDI를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삼성 SDI 이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미지 쇄신이 많이 됐던 2차 전지들 중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미미하지만 꾸준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삼성 SDI의 40만 원 탈환 한 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0만 원이요? 네, 목표가 4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어디로 정해줄까요? 손절가도 앞서서 제가 SK 하이닉스와 제시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폭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어떤 주가 훼손 부분들이 좀 상당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34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단은 34만 원, 상단은 40만 원으로 잡아보면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결국은 오늘이 D-Day죠. 하지만 우리가 이 D-Day라는 용어도 사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표시하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알기에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하루 만에 상륙한 줄 압니다. 실제로는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진부하게 걸렸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매물이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주가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달 동안의 변동 매매를 활용하신다면은 오히려 손실폭을 좁힐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매매의 전략과 그리고 투자의 전략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 궁금했었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 매매 관점, 투자 관점 모두 다 유효한 그 시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